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AC/DC 하이브리드 배전망 설계 및 해석 기술 개발이고요. 발표에 앞서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전력연구원에서 배전연구소 복합 배전망 팀에서 복합 배전망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배전 계통은 그 수지상 계통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손가락처럼 일방적으로 흐르는 그런 이제 계통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배전망 계통이 편리한 이유가 관리가 편리하고요. 그리고 운영이 편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좀 단점들이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장이 나면은 복구가 힘들다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그 수직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한쪽 망에 예를 들어서 뭐 부하라든지 재생 에너지들이 쏠리게 되면, 그러면은 배전망 전체적인 이용률도 떨어지는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복합 배전망 연구팀에서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이제 수지상 계통을 링형으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설명드린 이런 이제 DC와 혼용 운영하는 이런 이제 과제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일환인 AC/DC 하이브리드 배전망에 대한 설계 방향입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한전에 있다 보니까 좀 배전 운영자 입장에서 설계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깊게 뭐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이제 가이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설명드리면, 이제 DC와 AC의 차이점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DC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같은 전압에서 좀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좀 더 길게 송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A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본하는 그런 형태로, 사인파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효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해서 이제 전력 흐름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DC가 같은 전압이거나 같은 전압일 때 좀 더 많은 양, 그리고 더 먼 거리를 송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만일에 기설 선로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기설 선로를 대체하지 않고 DC로만 전환을 하면 같은 선로라도 더 많은 양을 더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뭐 현재까지는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연구들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이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DC가 도입된 거는 이제 송전 쪽에서 먼저 많이 도입됐었습니다. HVDC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걸로는 그 제주도 HVDC가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섬이기 때문에 그 섬 안에서 수요와 발전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재생 에너지가 많으면 그 남아도는 재생 에너지를 처리할 방법이 없고요. 반대로 이제 그런 발전원들이 없으면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주도 내에서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발전기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HVDC 증설을 통해서 제주도로 전력을 주거나, 혹은 제주도에서 남아도는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전국망 계통을 보면은 서울 쪽은 아무래도 부하가 많고요. 그리고 전력은 대부분 서해안이나 아니면 남해안, 그 동해 쪽의 원자력에서 대부분 생산돼서 이제 북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걸 이제 북상조류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또 대응하기 위해서 서해안 HVDC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용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HVDC는 거의 이제 상용화된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HVDC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LVDC도 최근 들어 많이 집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상용화가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기 중에 현재는 대부분 한 70% 이상이 직류 전기를 직접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C로 전력을 받으면 뭐 외부가 됐든 내부적 기기가 됐든 DC로 변환해서 이제 기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LVDC도 마찬가지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MVDC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HVDC나 LVDC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수요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VDC 같은 경우에는 그 대용량의 전력을 송전하는 것, 그리고 AVDC 같은 경우에는 이런 DC 부하들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상용화가 됐고요. 반면 MVD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게 수요처가 없었지만 최근에 이런 이제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MVDC에 관한 연구가 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C 하이브리드 배전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특허 AC망과 그리고 DC망, 중합 DC망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배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갑자기 AC에서 DC로 안 넘어가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하게 되냐고 뭐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110V를 220V로 전환하는데 대략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단순히 이제 전압만 그렇게 올리는데도 전기 체계를 바꾸는 게 참 큰일이기 때문에 30년 정도 걸렸는데, 사실 DC로 바꾸는 거는 더 복잡한 일이고 훨씬 더 복잡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AC/DC 하이브리드 형태의 배전망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앞으로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뭐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만, 여튼 당분간은 이런 형태의 혼합 배전망이 계속 지속되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형태가 다른 배전망을 운영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것도 이 과제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MVDC가 도입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배전망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 선로를 대체하거나 분산적으로 직접 연계. 그러니까 지금 기존 선로로는 이제 한계가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나 이쪽에는 신재생에너지가 배전망에 직접적으로 엄청난 수의 신재생에너지가 도입되고 있고요.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뭐 IDC 센터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EV 차저라든지, 이런 DC 부하들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더 이상은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해결책은 뭐 선로를 증설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서울 가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더 이상 뭐 전봇대를 깐다거나 아니면 지중 선로를 하기 위해서 뭐 굴착을 한다거나 이러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민원 문제와도 많이 얽혀 있고요. 그리고 보상 문제라든지 주민 수용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증설을 억제를 하고 전송 용량을 늘릴 수 있으면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DC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같은 전압이라도 더 많은 양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AC를 DC로 전환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뭐 DC 독립섬이라든지 능동용 배전망,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MVDC가 도입되면은 독립섬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능동형 배전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전망이 수지상 형태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복잡한 구조로 바꾸고 좀 더 제어가 자유롭게 만들면 배전망의 전체적인 이용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하 밀집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지에 이런 이제 선로 포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MVDC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MVDC 망이 개발되면 결국에는 거기 같이 딸려 있는 산업들이 같이 이제 발달하게 될 거고요. 특히 뭐 DC 철도라든지 전력 변환 장치 분야, 가장 중요한 설비 중에 하나가 AC를 DC로 변환할 수 있는 이런 AC/DC 컨버터 기술들, 이런 기술들을 가진 이제 산업이나 산업체도 같이 발전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보호기기라고 해서 이런 전력을 차단해 주거나 선로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보호기기 분야들, 그리고 전기버스 등 EV 분야도 훨씬 이제 산업이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장 동향 자료고, 제가 이제 최근에 입수한 시장 동향 자료인데요. DC 배전망 전체적인 시장이 약 한 연평균 8.25%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전력 산업 입장에서 보면 빠른 속도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EV라든지 IDC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뭐 컨버터 시장이라든지 이런 ESS 시장, EV 쪽과 연관된 그런 시장들이 다 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보시면 이제 아시아 패시픽이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요게 비중이 높은 이유가 저희도 이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보다 더 많이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옆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땅덩이도 넓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러면 여러 문제들이 엮여가지고 거기는 이제 HVDC뿐만 아니라 MVDC까지 훨씬 많은 이제 연구를 투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아실 만한 이런 기관들이 대부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향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이제 일부 대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과점을 하게 되면 결국에 산업 발전에 이제 지장이 오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뭐 MVDC 관련 표준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좀 같이 동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 건데 그런 작업도 같이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에서 상당한 수의 MVDC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나주에 있는 MVDC 실증 사이트랑 그리고 오늘 계속 발표하게 될 HDC 하이브리드 배전망 프로젝트 크게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해외의 대표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제 진짜 대표적인 것만 한 두어 개 정도 살펴보면은 영국의 이제 앵글 DC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해월 철탑을 설비는 그대로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C를 DC로 전환시켜서 전송량을 늘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여기 보시면은 전압은 더 떨어졌지만은 전송 용량은 좀 더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이제 수요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송전 용량이 증가해서 신규로 선로를 증설하지 않고 DC로 대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C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계통들을 동기화 없이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송전망과 미국 송전망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이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때 HVDC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게 이제 DC가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동기화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주파수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 백투백 컨버터 형태로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동기화시켜주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활용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사실은 이런 MVDC라는 것 자체가 민간에서부터 활성화되기 힘든 이유가 결국 이게 민간에서는 산업에서는 수익이 나야지 이렇게 뛰어들게 될 텐데 이런 거는 이제 수익보다는 뭔가 사회적 이익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전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한전전력연구원에서는 최초로 한 거는 이제 저희 배전연구소에 HVDC를 제외하고 저희 배전연구소에서는 LVDC를 먼저 수행을 했었습니다. 처음 한 게 이제 2014년, 17년이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강원도 지역에 LVDC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전에 정기 신청을 하면 한 가구가 있더라도 다 전력 공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데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면 산골에 사시는데도 그렇게 전력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뭐 투자비에 대한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산악 지역에 있다 보니까 22.9kV의 전압을 가진 그 배전 선로를 거기까지 연결해 주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또 수목이나 접촉을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사고들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높은 전압으로 거기까지 송전해 주기가 힘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C의 장점 중 하나가 비슷한 전압이라도 더 많은 양을 송전할 수 있다고요. 송전할 수 있다고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낮은 전압으로도 먼 거리를 송전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VDC라고 해서 1.5kV 이하의 전압을 가지는 DC 전력을 강원도 뭐 오지라든지 이런 산골 지역에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한 실증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세개소 정도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이제 데이터를 쌓고 더 적용할 방법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지역 DC 아일랜드라고 해서 이런 이제 DC 아일랜드 기술도 실증을 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 일종의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보시면 되고 DC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그리드는 말 그대로 작은 계통입니다.
작은 계통이 큰 계통에 비해서 힘든 이유들이 뭐냐면은 그 작은 거 안에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작은 거에서는 조금만 어긋나도 안정성이 깨지게 됩니다. 큰 거에서는 뭐 큰 바다에 뭐 돌멩이 하나 떨어뜨린다고 해서 별 이상이 없지만은 접시물에 돌멩이를 떨어뜨리면은 크게 요동치듯이 이런 작은 그리드일수록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AC 계통에서는 이런 작은 그리드를 운영하려면 맞춰줘야 되는 게 전압도 맞춰줘야 되고 주파수도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DC 계통으로 바뀌면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전압만 유지시켜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C 마이크로그리드가 약간 더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DC들의 장점들이 차차 실증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러면은 좀 더 전압을 높여서 MVDC를 개발하고 그리고 DC망에 적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타당성 연구를 시작했고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에는 MVDC 타당성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가공 선로라든지 지중 선로 그리고 전봇대, 뭐 절연 기기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DC로 전환이 가능한가에 대한 해석적인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MVDC 연구를 좀 더 실증 연구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LVDC는 앞에서 이렇게 연구가 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용화가 됐고요. 최근에 그 기사도 한번 떴었는데 HD 현대 건물에다가 판교에 있는 HD 현대 건물에다가 DC 공급을 상용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하는 효율이 5%에서 10% 정도 상승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드릴 게 AC/DC 하이브리드 배선망 기술이고요. MVDC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복합적으로 AC와 DC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들이 좀 많은데, 요거는 이제 철도에 실제적으로 MVDC가 좀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 연구가 사진이 됐었습니다. 이건 제가 뭐 대학원 때 잠깐 연구를 참여했던 건데요. 철도를 보시면은 지금 고속철도는 25kV AC로 운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고속철도 자체는 DC를 씁니다. 다만 이제 AC를 공급을 해서 차체 내에서 DC로 전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AC로 쓰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장거리가 가면 전압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높은 전압으로 송전을 해야 되고 그럼 손실도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AC 변압기를 DC로 전환하는 이런 연구를 했었고요. 결론적으로 하면은 뭐 효율이 좋아지고 운행도 좋아진다. 그리고 회생제동도 할 수 있어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이런 거였는데 하지만은 뭐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았었고요. 이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경제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신뢰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DC 설비들을 넣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는 차량을 다 개조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AC를 쓰고 있던 차량들을 DC에 막 다 개조를 해야 되는, 컨버터를 개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DC로 나왔으면 이게 좀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이제 DC 철도, 고속철도도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에 하고 있는 대표 사례인데 왼쪽에 보시는 것이 나주에 있는 MVDC 파일럿 사이트입니다. 여기 이제 35kV, 30MV 암페어의 배전 솔루를 이제 실증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전경이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전경이 이렇고 보시면 단순히 봐도 이런 그 사이즈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한쪽은 AC/DC 컨버터고 한쪽은 보호기기, 뭐 리액터, 뭐 등등등 여러 설비들인데 요 35kV에 30MV 암페어 기기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사이즈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MVDC가 좀 더 활발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즈를 좀 컴팩트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그 밖에 나가 보시면 주상 변압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상 변압기를 보시면은 그런 사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공 선로에 설치를 할 수 있는 혹은 뭐 지상에 둘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로 많이 이제 컴팩트 시켜야 되고요. 요건 물론 그 시작품이기 때문에 연구 활동 공간 등등 해서 좀 더 크게 설치한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이즈가 크고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드는 이런
기기적인 기술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게 ACDC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기술 개발 사업이고요. 요 기술 개발 사업들은 여러 가지 파트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요 다음 설명하시는 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건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게 이제 정부 주도로 해서 6년간 수행되고 1,905억 원 정도 정부 지원금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업들이 런칭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과제가 마지막으로 런칭이 되면 2028년도까지 이 과제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2030년에는 이런 MVDC가 실제 배전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게는 뭐 요소기기, 기기를 개발하는 파트, 그리고 운영 기술 개발하는 파트, 그리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파트,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고, 요소기기 파트들은 각각의 뭐 산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 기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연구단체, 뭐 전력연구원이라든지 전기연구원이라든지 전자기술연구원 이런 연구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해서 그 운영, 안전, 성능시험 이런 형태로 운영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일단 설계 해석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필요성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DC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AC망을 DC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자. 이게 이제 필요성이 되겠고요. 그래 최종 목표는 이제 배전망을 HDC 하이브리드 배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전압은 얼마가 돼야 되고, 그리고 토폴로지는 어떻게 돼야 되고, 배선 선로 구성들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설계 해석 과제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설계 해석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산학연이 협력해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력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망의 설계 해석 계획 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수요 기업인 뭐 인텍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차단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펌프킨이라고 해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DC 로컬 그리드 설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철도도 MVDC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용가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같이 이런 전체적인 망을 설계하는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설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전압을 몇 볼트로 가져갈 것인가. 지금 배선 전압은 22.9kV가 이제 전격 전압이 되겠고요. DC로 전환했을 때 마찬가지로는 전격 전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10kV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22.9가 돼야 되는지, 30이 40이 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논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해서 전압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국제 공고라든지 공급 용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변전소 요유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이제 DC망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AC 변전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AC 변전소의 요유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먼 거리를 공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절연은 기존 선로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선로의 절연이 버틸 수가 있는지, 그리고 효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해서 이제 전압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제성과 신뢰성도 중요합니다. 이게 20kV일 때, 30kV일 때, 40kV일 때 경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제성도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기설 대체일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20kV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에 뭐 성능 평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실증을 거치면서 좀 더 좋은 전압이 있거나 경제적이 있거나 신뢰성이 있는 전압이 있으면 바뀔 여지는 있지만 현재는 사전 검토를 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는 20kV가 가장 유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ACDC 컨버터를 쓸 때 MMC라고 이제 모듈러 멀티레벨 컨버터라고 해서 컨버터들을 모듈로 해서 여러 개 쌓은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압이 높기 때문에 단일로는 해서 단일 전력전자 소자로 해서는 뭐 전압이나 용량을 맞춰주기 힘들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서 MMC라는 토폴로지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토폴로지들이 결국에는 뭐 직렬로 쌓여서 전압을 이루게 되고 병렬로 쌓이면 용량이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특정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듈 하나가 고장났을 때 다른 모듈 대체를 해줘서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연구한 결과는 아니고요.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ROI가 최소가 되는 전압이 이 정도 된다. 시메트리컬 모노폴일 경우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게 그냥 단순하게 10km 해야지, 20km 해야지 이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모듈을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신뢰성 있게 가질 수 있는 전압이 있느냐, 그걸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제 저희가 결과적으로 했을 때 MMC 기준 컨버터 전격 전류가 340A 때 20kV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20kV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격 전압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 더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토폴로지라고 해서 컨버터가 다양한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토폴로지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배전망의 선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버터 토폴로지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토폴로지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모노폴이라든지 시메트리컬 모노폴, 바이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망을 대체를 할 때 어떤 토폴로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모노폴 같은 경우에는 전식이라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전식은 말 그대로 접지 쪽으로 이제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그쪽이 이제 정기적으로 부식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용량도 이제 전송 용량 적기 때문에 모노폴 토폴로지는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시메트리컬 모노폴이나 바이폴 중에 선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배전망은 이제 바이폴로 가겠다라고 제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거는 시메트리컬 모노폴 쪽이 좀 더 유리를 한데 하지만 신뢰도가 바이폴이 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로가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있는데 한 선로가 고장나도 나머지 선로 가지고 2분의 1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신뢰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신뢰도가 필요한 배전 방식에는 이 부분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른 토폴로지들이 이용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뭐 P2P 방식으로 특정 지역에 전력을 공급한다든가 신재생 단지를 연결할 때는 이런 시메트리컬 모노폴 형태의 토폴로지도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전망에는 바이폴 3케이블 형태의 토폴로지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성을 바이폴과 시메트리컬 비교해보면 약 한 1.3배 정도 바이폴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뭐 경제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뢰도가 배전 운영하는 입장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폴 형태로 가게 됐습니다. 뭐 시메트리컬 모노폴에 대해서 다양한 토폴로지들도 같이 검토를 해봤고요. 시메트리컬 모노폴이 최근에 경제적이면서도 바이폴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여러 가지 토폴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토폴로지들이 이제 정상 상태에서는 바이폴처럼 이제 시메트리컬 토폴로지 자체는 시메트리컬 모노폴이지만 바이폴처럼 바이폴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이런 토폴로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토폴로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 고장 시에는 건전솔로의 전위가 2배로 상승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그리고 검증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시메트리컬 모노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활용이 힘들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AC가 DC로 이렇게 전환되게 되면은 요거 이제 가공선로 같은 경우 이런 형태로 선로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L1, L2, L3, ABC, RST로 이루어지는 3쌍이 상단은 플러스, 하단은 마이너스, 그리고 중성선은 그대로 활용되고요. 접지도 마찬가지 그대로 활용되고 단지 공급 전력만 AC에서 DC로 전환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지중선로도 유사한 형태로 대체가 됩니다. 지중선로는 이런 형태로 요건 이제 전력구가 되겠고요. 전력구 안에는 송전선로, 배전선로, 뭐 통신선로 다 같이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배전선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L1, L2, L3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접지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지중선로의 접지를 편단 접지든지 양단 접지든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선망 구성 부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배선망이 이제 수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수지상 말 그대로 한쪽에서 공급을 하면 한쪽으로 쭉쭉 하고 끝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지상 형태의 문제가 이쪽에서 고장이 나게 되면은 차단기가 동작을 해서 나머지는 다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 신뢰도 측면에서 단점이 있고 DC로 전환하게 되면은 이쪽이 고장나서 차단기가 떨어져도 이쪽에서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는 정전 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반면에 정전은 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AC 설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DC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 안에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소자들이 고장이 발생할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 발생 빈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정전을 체험하는 시간은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게 이제 DC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계되고 있고요. 철도도 20km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경철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5km로 공급하는 이런 형태로 철도망도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철도망은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의 예비선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형태로 설계됩니다. 결국 요약하면은 이제 배전망 특급 AC 배전망이 DC 배전망으로 바뀌면 전압은 20kV 그리고 컨버터 토폴로지는 바이폴 3회선 방식. 접지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접지 저항은 이렇게 저희가 선정한 방법에 따라서 결정하게 돼 있고 예비선로는 상시 1회선 이상 기타 보호기기들도 마찬가지로 DC 전용 이번에 개발되고 있는 DC 전용 보호기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거의 기본적인 설계는 다 끝났고요.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이거를 검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해석이라는 게 이런 거를 설계를 하고 나서 해석적으로 검증을 해서 좀 더 문제점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설계 방향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설계된 부분을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압이라든지 토폴로지라든지 그리고 보호기기 위치라든지 선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모순될 수 있는데 용도에 따른 전압 및 토폴로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배선선로를 뭐 전압이 얼마 돼야 되고 토폴로지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넓게 보면은 배선선로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 배선선로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전압이 20km로 가고 뭐 바이폴 3회선으로 가고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 뭐 원거리 도서지에 전력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어떤 이렇게 MVDC를 깐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거기 용도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훌륭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메가와트를 공급해야 되는데 30메가와트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까는 게 낭비듯이 10메가와트를 공급을 해야 된다면 10메가와트에 맞는 그런 이제 설비 설계와 토폴로지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공통적인 운영되는 거는 공통적인 전압과 공통적인 토폴로지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DC 배전망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이런 표준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표준 작업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표준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표준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이제 화이트 페이퍼라고 백서를 제안해서 먼저 알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걸 이제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전기연구원과 전기연구원과 한전 그리고 뭐 표준협회 등과 함께해서 이번 4월 17일에 제안을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넥스트 스테이지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화이트 페이퍼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위원들을 구성 중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끝나거나 혹은 동시에 테크니컬 커미티를 같이 만들어서 표준화 작업에 같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가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을 좀 선행적으로 표준에 좀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5년도부터는 좀 실증에 들어가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ACDC 하이브리드 배전막 테스트베드 실증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한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섬 내륙을 MVDC로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 비금도라는데 접속되기가 한 60메가와트가 있는데 기존의 AC솔로는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DC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여기다가 해저솔로를 이제 깔으면은 결과적으로 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요 비금도 섬 내륙 MVDC 연계 실증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방대한데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빼먹은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끝나고 나서라도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메일이나 이런 창구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